안녕하세요. 재미가 가장 처음으로 판 물건은 무엇이었나요? 그 당시에 9월인가 10월쯤 됐어요. 귤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. 귤을 팔아보자 라고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귤을 검색을 해봤어요. 근데 그냥 평범한 귤을 팔면 이미 잘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랑 경쟁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유기농 귤을 팔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유기농 귤을 검색을 했죠. 네이버의 이미지 검색 쪽에 유기농 귤을 사신 분이 이렇게 박스를 올렸는데 그 박스에 농부님의 연락처가 있는 거예요. 그 핸드폰 번호로 무작정 연락을 했어요. 그래서 농부님, 저 이런 쇼핑몰을 정말 저는 처음 시작을 해보는데 그래도 저 유기농 귤을 한번 팔아보고 싶어서 괜히 있어 보이게 하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말했어요. 왜냐면요, 온라인에서 강의하시거나 뭔가 소싱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 보면 공급처랑 연락을 할 때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저는 그거 정말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, 솔직히. 왜냐면요, 그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. 아, 이 사람은 진짜 초보다, 이 사람은 선수다. 뻥을 치면 나중에 다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. 그럴 바에 그냥 처음에 솔직하게 말하세요. 그리고 그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.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잖아요. 근데 만약 그런 데서 싫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. 우리는 힘들고 같이 안 하고 싶어 라고 그럼 같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굳이 매달리실 필요 없습니다. 아무튼 근데 제가 연락드렸던 농부님은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고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상품을 등록하고 그때는 구매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 맘카페가 있어요. 맘카페. 진짜 몇 년에 걸쳐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진짜 엄마로서의 소통 있잖아요. 그런 걸 해온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유기농 귤 맛있네요 라는 정말 광고성 같지 않은 글을 올렸어요. 그랬더니 어머니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귤 어디서 샀어요? 물어보셔요. 그럴 때 제 링크를 보내드리는 거죠. 그 지역 어머님분들이 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첫 구매들이 일어났어요. 자고 일어나니까 주문이 들어와 있고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거를 경험을 그때 했죠. 유기농 귤이 엄청 좋은 키워드였나 봐요.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되게 낮은. 그 유기농 귤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 저희 상품이 1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. 귤 같은 거 막 짜서 즙 나오는 막 팍 터지는 GIF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리고, 그 농부님은 컴퓨터도 못 하시고 카톡 자체도 잘 안 보시는 분인데 저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농부님한테 카톡으로 성함과 키로수를 보내드려요. 지역 택배 대리점에 연락을 해서 제가 지금 농부님이랑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 주소랑 이런 거를 정리를 할 테니 운송장 뽑아서 좀 전달해 주세요. 농부님한테 전달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또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 아마 그런 구조를 만들진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 딴에 머리를 써서 한 거죠. 농부님이 포장을 하셔서 대리점에 갖다 놓으시면 대리점에서 운송장을 붙여가지고 고객님한테 이제 출고가 되는 거죠. 제가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도매 사이트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런 데를 이용하시면 돼요.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하시는데 농부님이랑 소통하시고 그 체계를 만들고 그 대리점이랑 소통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조금 비싸게 가지고 오더라도 위탁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신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, 처음에는. 근데 진짜 내가 이게 잘 맞고 이쪽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좀 성과를 내고 싶다 하면 그때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성과가 난 건 레퍼런스를 들고 그때 가서 소싱을 하셔도 되거든요. 제가 과일 소싱을 처음으로 해본다고 상상을 해보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. 단순하게 검색만 해도 지금 과일 국내 가장 저렴한 농수산 도매물 온라인 팜 마켓 셀팜이라는 데가 나오네요. 가격 정보를 아시려면 각 도매 사이트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를 제출하고 판매자로서 증빙을 하고 나서 가입이 되면 가격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. 물론 언젠가는 이런 도매 사이트들을 저희가 졸업해야 될 수도 있어요.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간단하게 굳이 지금 통신 판매업 지금 사업자 등록증 갓 나온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셔서 고생하시느니
온라인에서 지금 예쁘게 상세 페이지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것들 많거든요. 그런 거 한 박스 제가 사가지고 집에서 다시 그거 뭐 조금 사진 다시 찍어가지고 상세 페이지 조금 다시 꾸며가지고 상품 등록하고 고객한테 한번 팔아보고 그런 경험을 좀 많이 거친 후에 제대로 된 소싱은 그때 가서 하셔도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사실 소싱을 하시고 나면 뒷단계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. 소싱도 어렵지만 판매를 할 플랫폼을 정하고 그 플랫폼에서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,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, 상품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, 광고를 할지 말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머리를 쓰고 정말 고생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소싱 단계에서 다들 좀 포기를 하시고 이런 도매 사이트들은 그래도 자기네들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발주가 들어오면 그 발주를 목록을 가지고 또 공급사에 보내고 그 매뉴얼대로 그냥 좀 처음엔 저희가 그런 걸 이용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과일에 대해서만 좀 오늘은 얘기를 했는데 꼭 굳이 과일만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구글에 예를 들면 왕구도매라고 하니까 왕구도매 쇼핑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거 말고 또 꽃도매도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도매국도 있잖아요. 도매국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도매 사이트들 중에서 좋은 사이트들을 잘 찾아내는 거죠. 그리고 사이트들마다 괜찮은 물건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손품으로 고생을 하셔서 잘 좋은 정보를 찾아서 상품 등록을 해보는 거예요. 제 생각엔 지금 온라인 셀러를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소싱 단계에서는. 유튜브에 보면 소싱법에 대한 정말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 소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그 소싱해온 물건을 어디서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어디서 물건을 팔지 정해야 팔 물건도 좀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단순히 물건 하나 소싱해서 하나 파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. 몇 개월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물건을 팔지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. 한두 달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성과가 나고 그 안에서 계속 제 단계별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. 내가 어떻게 팔 것인지, 어느 플랫폼에서 팔 것인지, 그 플랫폼에 어떤 카테고리로 팔고 싶은지,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팔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소싱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.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도매국에서 물건을 갖고 오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꽃을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당장 그 꽃 도매 시장 가기 좀 곤란하니까 위탁 판매처에서 물건을 떼서 팔 거야.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잘 되면 나는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직접 해가지고 큰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기만의 어떤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약간 꼼수를 계속 찾게 된단 말이에요. 꼼수. 계속 이상한 계속 틈새만 찾게 돼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꼼수나 방법론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플랫폼은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고 알고리즘의 그 로직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통하는 꼼수, 지금 무조건 뭐 되는 그런 필승법 당장 몇 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삼성이나 LG나 뭐 그런 대기업들도 모든 상품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하물며 저희처럼 리소스가 없는 개인들이 어떻게 처음으로 가지고 오는 상품을 성공시키겠어요.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빨리빨리 도전을 해보고 그 경험치를 빨리빨리 누적을 하고 어떤 게 되는지 어떤 게 되지 않는지를 빨리빨리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. 누군가는 정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도 팔 수가 없고 누군가는 흰 티셔츠만 가지고 와도 정말 대박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플랫폼인지 그리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따라서 제품은 정말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완전 이상한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소싱 하나 좋은 물건 그 자체에만 딱 집중해가지고 너무 낙담할 필요도 너무 막 거기에 목숨을 매달 필요도 없다. 오히려 뒷단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의사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요.
그래서 딱 소싱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좌절하시고 포기하시는데 막 세상에 없던 물건을 어디선가 구해서 가지고 오면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물건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에 안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걸 하고 싶으시면 좀 더 내공이 쌓이고 나서 하셔도 돼요. 저 역시도 소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여태까지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 와중에 잘 되는 제품도 있고요. 모든 걸 다 잘 파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판매자가 어떤 매출을 달성했다 하면 그 매출이 달성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성공들의 합으로 그게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. 지금 처음에 소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무게감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로또처럼 소싱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제품으로 나 팔아가지고 뭔가 대박을 일으켜서 아이템 해가지고 건물 세우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카테고리에 대한 깊이가 생기고 이해가 생기고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조금씩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있는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이 카테고리 혹은 이 플랫폼에서 깊이를 깊게 만들겠다. 나는 지금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는 중이지만 언젠가 나는 계속 성장할 거고 언젠가는 그 유의미한 판매자로서의 실적을 내겠다 라는 그 과정으로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템 하나 분명 거기에 엄청 목숨을 걸고선 잘 파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 아이템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정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를 첫 소싱에서 꼭 그걸 인지하고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요, 온라인 플랫폼의 종류와 구조, 플랫폼들마다의 특성, 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바이.